자, 오늘은 변동대의 마그마 활동과 화성암에 대해서 배우자. 변동대의 마그마 생성. 마그마, 지구 내부에서 지각이나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되어 생성된 규산염 용융체다. 규산염은 SiO2 성분이고요. 용융됐다는 뜻은 액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부분 용융, 암석이 용융되어 마그마가 생성될 때 구성 광물 중 용융점이 낮은 광물부터 부분적으로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분용류로 만들어진 마그마는 주변 암석보다 밀도가 작아 위로 상승한다. 그러니까 A란 물질은 녹는점이 여기고 B란 물질은 녹는점이 여기야. 그러면 녹는점 아래선 고체, 그 위에서는 액체가 되지. 고체, 액체. 자, 그런데 온도가 슬 올라가면 용융점이 낮은 물질부터 액체가 된다. 이걸 부분 용융이라고 한다. 마그마의 종류, 일반적으로 화학 조성, 규산질 함량에 따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로 구분한다. 규산질 함량이 52% 이하. 자, 이 규산질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면, 자, 해변에 가면 모래사장에 반짝반짝반짝 있는 거 보이지? 이게 다 규산질이야. 유리 성분입니다. 유리. 그래서 밝습니다. 밝은색 암석이에요. 밝다. 자, 규산질 함량이 52% 이하니까 어두운 색이에요. 어두운 색이고요. 자, 녹는 온도는 높습니다. 현무암질. 금속 성분이 많기 때문에 녹는 온도가 1000도 이상이에요. 자, 점성은 작아요. 규산질 유리 성분은요, 찐득찐득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많으면 점성이 커져요. 근데 규산질 함량이 적으니까 점성이 작아요. 화산체는 완만합니다. 용암 대지를 형성하거나 순상화산, 방패순자예요. 경사가 완만한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유문암질 마그마, 규산질 함량이 63% 이상, 굉장히 밝은색 암석입니다. 밝다. 자, 녹는도가 낮아요. 금속 성분이 많은 현무암질 마그마는 녹는도가 높지만 얘는 금속 성분이 적기 때문에 800도 이하에서 녹습니다. 점성이 굉장히 커요. 찐득찐득해. 그래서 이렇게 종상화산이 만들어지고요. 자, 폭발적으로 분출합니다. 얘는 벌컥 이렇게 분출하는데 얘는 찐득찐득하니까 내부에 가스가 차있다가 빵 터지는 거야. 종상화산이 만들어진다. 자, 화산의 형태, 용암대지, 마그마가 조용히 흘러나와 만들어진 평탄한 지형, 철원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현무암질 화산입니다. 순상화산, 경사가 완만한 화산체로 한라산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방패순자, 얘네도 현무암질이 많습니다. 종상화산, 경사가 급한 화산체로 삼방산, 피나투보 화산이 여기에 해당된다. 폭발형이다. 자, 요거 암기해 놓으셔야 되는데, 안산암질 마그마는, 자, 유문암질과 현무암질 중간이다. 얘는 성층화산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성층화산.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급하고요. 종상화산이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완만한 용암대지 아니면 순상화산이 만들어진다. 자, 얘는 분출형이고, 얘는 폭발형이다. 기억해 놓으세요. 다시 되돌아와서, 마그마의 생성 조건.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지하 깊이로 들어가면 온도가 상승하지만 압력이 증가해서 암석의 용융 온도, 용융점도 상승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마그마가 생성되기 어려워요. 마그마의 생성 조건, 지구 내부의 온도 상승 첫 번째, 압력의 감소 두 번째, 물의 공급 세 번째. 기억해 놓자. 지하의 온도가 암석의 용융점보다 높아질 때 물질이 용융되면 마그마가 생성된다. 다시 보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의 용융점이 여기야. 그러면 용융점 아래서는 고체고 용융점 이상에서는 액체가 되죠. 그러면 지하 온도가 얘의 용융점보다는 높아야 용융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액체 성분으로 존재하게 되죠. 요 그래프를 보면요, X축이 온도입니다. Y축이 깊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요 선은요, 지하의 온도 분포고요. 요 선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이고요. 다음 요 선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고요. 요 선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지하의 온도 분포가 얘의 용융점보다 높아야 용융이 일어난다고? 다시 보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얘의 용융점이 여기야. 그런데 지하의 온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고체가 된다고? 용융 안 돼. 그래서 지하의 온도가 얘의 용융점보다 높아야 액체가 되면서 용융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하 온도가 얘의 용융점보다 높아야 용융이 일어난다고? 이해됐니? 다시 얘의 용융점이 여기야. 근데 지하 온도는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의 용융점보다 지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용융이 안 돼. 얘는 절대 용융될 수가 없어. 안 돼. 근데 물이 포함된 멘트의 용융격순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얘의 용융점보다 지하 온도가 높아지는 여기서는 용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자, 다시 보자. 지하의 온도 분포가 여기죠. 지하의 온도 분포, 지하로 갈수록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 증가율은 감소한다. 50km까지는 온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했는데, 자, 100km까지는 온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했네요. 그래서 온도 증가율은 떨어집니다. 지표 부근에서는 온도 증가율이 킬로미터마다 30도지만 깊이가 증가할수록 온도 증가율은 감소한다. 안석의 용융점, 지하로 갈수록 멘틀의 용융점이 높아져요.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인 지하의 온도가 암석, 멘틀의 용융점보다 높아지면 물질이 용융될 겁니다. 그러니까 암석보다 지하 온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지, 높아야 용융된다. 암석의 용융점이 여기인데 지하 온도가 여기 있으면 용융 안 돼. 용융점보다 높아야 자, 액체 상태로 용융이 된다. 자, 다시 일반적인 조건, 깊이와 온도가 A와 B일 때 지하의 온도는 요 멘틀 물질의 용융점보다 낮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기죠, 여기. 다음 1번, 지구 내부의 온도 상승으로 대륙지각이 용융되는 경우. 자, 요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A에서 지구 내부 온도가 상승해서 지하 온도가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점보다 높아지면 대륙지각이 용융되어 마그마가 생성된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높아져서 얘의 용융점보다 더 높아지면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두 번째, 압력 감소로 멘트 물질이 용융되는 경우. 자, 지하 온도가 원래 여기입니다. 자, B에서 멘트 물질이 상승하면 깊이가 얕아지면 압력이 감소해서 멘틀의 용융점이 지하 온도보다 낮아지면, 멘틀의 용융점이 지하 온도보다 낮아지면, 그러면 여기선 용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멘틀의 용융점보다 더 높은 온도죠. 그러면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마그마가 생성된다. 물의 공급으로 멘틀 물질이 용융되는 경우, 물이 공급되면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진다. 물이 공급되면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깊이에서는요, 지하 온도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온도보다 높으니까 용융이 된다. 물의 공급으로 멘틀의 용융점이 지하 온도보다 낮아지면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마그마가 생성된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 번 연습해야 됩니다. 안 보고 그릴 수 있도록 해 놓으세요. 지하 깊은 곳에 대륙지각하고 대륙지각을 구성하는 화강암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물을 포함한 화강암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용융점이 낮아진다. 따라서 지하 깊은 곳의 대륙지각 하부에서는 지하 온도가 화강암의 용융점에 도달하여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얕은 곳에서는 지구 내부 온도가 높아져야 마그마가 생성된다. 자, 다시 보자. 지하 온도는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륙지각에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 이렇게 되니까 요 깊이 넘어서면, 더 깊어지면 용융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하 온도가 물이 포함된 화강의 용융 곡선보다 더 높아지면 용융이 일어난다. 다음, 자,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물이 없는 멘틀의 용융 곡선, 용융점보다 높아지면 용융이 일어난다. 자, 멘틀 물질에 물이 포함되면 용융점이 낮아져요. 용융점이. 그러면 지하 온도가 거기보다 높기 때문에 용융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얕은 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자, 용융곡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용융곡선 아래의 선 고체 이거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가 되는 거야. 이러면 용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X축이 온도기 때문에 요거보다 높은 부분에서만 용융이 일어난다. 기억해놔야 돼. 더 깊은 곳에는 자, 온도가 더 높아야 높은 온도에서 용융이 일어난다. 다시 되돌아와서 자, 요 부분 잘 체크하세요. 변동대에서 마그마의 생성 장소, 해령, 판의 발산형 경계죠. 해령, 발산형 경계. 여기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열점, 자, 열점도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섭입대, 판의 수면 경계, 섭입대 여기입니다. 해구와 호상열도 나타나거나 해구와 습곡산맥이 나타나죠.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 둘이 섞이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돼요. 다음 동아프리카 열곡대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 자, 다시 해구 호상열대에서 아래쪽은 현무암질 마그마, 대륙 쪽은 대륙판은 유문암질 마그마 둘이 섞이면 안산암질 마그마가 될 거다. 해령, 멘틀 대류의 상승률 따라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데 압력이 감소해서 부분 용융이 일어난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해양판이 생성된다. 현무암질 기억해놔요. 해령은 현무암질. 열점, 뜨거운 플룸 상승률에 따라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 압력 감소로 부분 용융이 일어난다.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 그래서 아까 그래프에서 이게 지하의 온도고요. 자,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고요. 물 없는 거. 자, 요거는 물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다. 그 다음, 자, 요거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다. 그러면 해령과 열점은 이렇게 올라가서 용융된 거예요. 물이 포함된 멘틀을 용융시키는 거고요. 섭입대, 해양지각과 해양퇴적물이 섭입할 때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서 퇴적물과 지각을 이루는 함수 강물에서 물이 배출된다. 멘틀에 공급된 물이 멘틀의 용융점을 낮춰서 이렇게 용융점을 낮춰버려요. 그러면서 지하온도가 더 높아지니까 용융이 일어난다. 멘틀 물질과 해양지각이 용융되어 현무암질 마그마나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된다. 마그마가 상승하다가 대륙지각 하부를 부분 용융시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되거나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되어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섭입대에서의 마그마 생성. 자, 멘틀이 있고요. 섭입하는 지각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변한 멘틀 부분이 부분 용융되고요. 연약권에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요. 자, 대륙판에 하부를 가열시킵니다. 그러면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이면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봅시다. 현무암질 마그마, 해령, 발산형 경계, 열점, 섭입대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멘틀 물질이 멘틀 대류나 플룸 상승에 따라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해요. 용융점이 낮아져 생성된다. 섭입대에서는 멘틀 물질에 물이 공급되면서 용융점이 낮아져서 생성된다. 안산암질 마그마, 섭입대, 수렴형 경계에서 유문암질 마그마, 섭입대,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데 상승하는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 대륙지각 하부가 가열돼서 자, 상승하는 마그마에 의해서 대륙지각 하부가 가열되면서 만들어지고요. 다음 안산암질 마그마는 멘틀 물질과 해양지각이 부분 용융되어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혼합되어 생성된다. 다시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혼합되어 생성된다. 자, 그래서 섭입대가 이렇게 형성되면 멘틀 쪽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대륙판에서는 유문암질이 만들어지고 둘이 합쳐지면 중간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태평양 주변의 호상열도와 습곡산맥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됩니다. 태평양 주변을 따라 안산암이 분포하는 한계선을 안산암선이라고 하는데 안산암선은 판의 경계와 대체로 나란하다. 화성암, 화산에 의해서 생성된 암석이란 뜻입니다. 화성암, 마그마가 지각 내부나 지피에서 냉각되어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화성의 분류, 화학 조성과 조직에 따라 구분하는데 규산질 함량에 따라 화성을 분류합니다. 자,
규산질은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규산질 함량이 많으면 산성암이 되는 거고요. 규산질 함량이 적으면 염기성암, 중간은 중성암이라고 합니다. 산성암,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SiO2, 규산질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규장질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장질 광물은 규소, 알루미늄을 많이 포함하는 광물로 석영, 장석, 백운모, 굉장히 밝은색 암석입니다. 고철질 광물은 철, 마그네슘 등을 많이 포함하는 광물이야. 감난석, 희석, 각선석, 흑운모. 자, 그래서 얘는 어두운 광물입니다. 우리가 6대 조항 광물을 얘기하는데요. 석영, 장석, 흑운모, 각섬석, 희석, 감남석인데 이쪽은 어두운 색, 이쪽은 밝은 색, 백운모까지. 염기성암은 규산질 함량이 적어 굉장히 어두운 색 암석이야.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 만들어진 암석으로 고철질, 철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고철질 암이라고 한다. 유색 광물의 함량이 많아 어두운 색을 띈다. 감난석, 희석, 각성석, 흑운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안산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게 중성암이다. 다음 산성암은 규장질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규장질 암이라고 한다. 무색 광물의 함량이 많아 밝은 색을 띈다. 사장석, 정장석, 석영, 석영, 장석류는 다 산성암이다. 조직에 따른 화성마의 분류, 구성 광물의 크기, 마그마의 냉각 속도, 산출 상태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화산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돼서 빨리 냉각된 겁니다. 구성 광물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 암석이고요. 자, 심성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냉각된 거야. 화산암은 빨리. 구성 광물의 입자가 큽니다. 조립질. 입자들이 뭉칠 수 있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크고요. 얘는 입자 크기가 작다. 반신성암은 마그마가 비교적 얕은 깊이까지 올라와 냉각되어 굳은 암석이야. 암상, 암맥으로 산출된다. 암상은요, 마그마가 요 측면을 따라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는 거야. 상처럼 이렇게 넓게 퍼져나갑니다. 관입된 화성암체. 암맥은 마그마가 층리를 비스듬하게 뚫고 들어간 게 암맥. 그래서 마그마가 층리에 비스듬하게 관입한 화성암체를 암맥이라고 한다. 암상, 이건 암맥들이에요. 다음, 화산암은 급하게 식은 거니까 세립질, 입자 크기가 작다. 심성암은 조립질. 자, 이 표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규산질 함량이 많은 놈은 산성인이야. 다시 일단 SiO2 규산질 함량이 많은 건 산성암, 규장질암. SiO2 함량이 적은 놈은 염기성, 중간은 중성. 자, 산성암, 규장질은 밝은색이고요. 나트륨, 칼륨, 규소가 많고요. 밀도는 작은 편입니다. 다음 염기성암 어두운 색이고요. 고철질암입니다. 칼슘, 철, 마그네슘이 많고요. 밀도가 큰 정도고요. 중성암은 중간. 자, 화산암, 요건 깊이입니다. 깊이. 자, 이쪽은 밝기인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거다. 자, 화산암은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고요. 반심성암은 휘로감, 섬록반암, 석영반암이고요. 심성암은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이야. 그래서 자, 화산암은 세립질 또는 유리질, 심성암은 조립질.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됐기 때문에 조립질. 얘는 지표 부근에서 급격하게 냉각됐으니까 세립질, 입자들이 뭉칠 시간이 없었다. 자,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현철과 안정화는 유문합니다. 반달곰이 사는 섬에는 화장실이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은 휘, 섬, 석. 오케이.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화, 성, 암 안에 화산암하고 심성암이 있는 거야. 자,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는데 화강암은 심성암 중에 밝은색 암석이야. 화강암. 자세히 보면 한 글자 차이입니다.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 근데 헷갈리면 안 돼. 다음 밑에 부분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6대 조항 광물을 먼저 외워두자. 석영,
장석, 흑음모, 각삼석, 휘석, 감남석이야 6대 조암광물,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워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석영 됐죠? 장석 됐죠? 그 다음에 흑음모 이만큼. 그래서 산성함에는 석영, 정장석, 흑음모, 그 다음에 사장석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석영, 장석류, 흑음모, 그 다음에 각성석 조금 차지합니다. 각성석 이만큼 됐죠? 각성석은 중성함에서 산성함 사이 걸쳐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성함을 구성하는 건 석영, 정장석, 흑음모, 사장석, 그 다음에 각삼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남석은 염기성함만 존재합니다. 감남석. 휘석은 염기성함과 중성함 사이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성함을 구성하는 건 사장석, 각삼석, 휘석이다. 그 다음 고철질암, 염기성함을 구성하는 건 감남석, 휘석, 사장석이다. 다시 정리하자. 자, 규산질암량이 이쪽은 낮고 이쪽은 높네. 그럼 이쪽은 밝은색, 이쪽은 어두운색. 그러면 이쪽은 밝은색, 그치? 요거 밝은색, 요거 어두운색. 이쪽으로 갈수록 깊은 거, 이쪽으로 갈수록 얕은 거. 다음 여기는 어두운색 고철질, 여기는 밝은색 귀장질. 현철과 안정하는 유분암이다. 화산암. 반달곰이 사는 섬에는 화장실이 없다. 심성암. 심성암은 서서히 굳으니까 조립질. 화산암은 빨리 굳으니까 세립질. 다음 자, 감남석은 어디까지만? 그렇지, 염기성암만 차지한다. 다음 희석은 자, 염기성과 중성까지 차지한다. 다음 각섬석은 중성암과 산성암까지 차지한다. 흑음모는 여기만 있다. 석영과 장석은 산성암에만 있다. 사장석은 전체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 사장석은 전체에 걸쳐져 있다.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완벽하게 외워두세요. 암석의 조직, 조립질 조직, 광물의 결정이 크게 자란 경우 심성암에서 나타나죠. 세립질 조직, 광물의 결정이 작게 자란 경우 화산암에서 나타난다. 유리질 조직, 결정을 형성하지 못하여 결정이 보이지 않는 거고요. 반상 조직, 큰 결정과 작은 결정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한반도의 화성암 지형, 한반도의 화성암 분포. 한반도의 분포하는 화성암의 대부분은 중생대 화강암이다. 한반도에서 썬컴브레 시대 암석은 변성암, 고생대 암석은 퇴적암, 중생대 암석은 화강암, 신생대 암석은 현무암이 주를 이룬다. 다시 지구 역사를 보면 064, 541, 2566 이렇게 됩니다. 64억 년 전에 자, 지구 역사가 시작되고요. 5억 4천만 년 전까지 썬캄브리아가 됩니다.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가 신생대입니다. 이때 썬캄브리아대는 주로 변성암, 자, 고생대는 퇴적암, 다음에 중생대는 주로 화강암, 신생대는 주로 현무암이다. 자, 요거 기억해 놓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화산암 지형, 분포지역, 백두산, 한탄강, 제주도, 울릉도, 독도, 화산섬은 모두 다 신생대 화성암 지역이에요. 자, 화산 있는 곳, 백두산, 그 다음에 한탄강 일대도 화산암 지역입니다. 형성 시기 및 구성암석, 대부분 신생대 현무암질 마그마 기억해 놓고요. 자, 분출하여 형성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현무암이 생성되면서 주상절리가 발달하기도 한다. 자, 주상절리는 기둥 형태로 이렇게 형성된 거야. 오각형 또는 육각형을 이루고요.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둥 형태로 이런 식으로 오각형 또는 육각형을 이루면서 얘는 현무암이 식으면서 갈라져 버린 거야.
제주도 마라도와 변산바다 등에서 각각 안산함과 유문함이 소금을 분포한다. 자, 전리는요, 암석이 갈라진 틈으로 주상전리, 판상전리가 있는데, 주상전리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해서 급격히 식으면서 형성됩니다. 기둥 모양의 전리고요.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판상전리는 화강과 같은 심성암이 지표로 노출되면서 압력 감소로 판 모양으로 전리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암석이 이렇게 있으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판 모양으로 이렇게 벗겨져 나오는 게 판상전리. 심성암 지역, 분포 지역,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넓게 분포하고요. 형성 시기 및 구성 암석, 대부분 중생대, 유문암질 마그마가 관유되어 형성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 깊은 곳에 형성된 화강암이 상부 지층에 풍화 침식장을 받아서 깎여 나간 후 융기에서 현재 지표로 드러나 있으며 판상전리가 발달한다. 여기 했죠. 설악산, 울산바위, 북한산 인수봉 등 화강암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부산 횡령산, 경북 양북면 해안에는 각각 발량과 섬너감이 소금으로 분포한다. 제주도 용두암, 한탄강 제인폭포는 현무암 지역, 설악산, 울산바위, 북한산 인수봉은 화강암 지역입니다.